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러닝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차가 된 러닝이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러닝이로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물어보는 런터뷰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러닝하는 뭐가 좋은지 등 네. 그 러닝이 입장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민 씨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유튜브 화소 채널을 이제 운영하는 채널 주인장이고, 그리고 지금 코치로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뭐 컴포트에서, 그리고 UIRC라고 의정부 러닝크루에서도 코치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의 이제 러너스 베이스 캠프라는 곳에서도 코치로 3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어로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K는 34분 12초 최고 기록 갖고 있고, 하프는 1시간 15분 7초, 그리고 풀코스는 2시간 41분 20초 갖고 있습니다. 러닝에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네. 우선 장비에 대한 것에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첫 번째, 러닝할 때 러닝화를 꼭 사야 하나요? 러닝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닝화는 비싼 게 아니더라도 사서 운동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러닝화를 고를 때 초보로서 쿠셔너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초보분들은 쿠셔너를 추천을 드리고요. 카보너는 나중에 조깅을 좀 많이 하고 포인트 훈련이나 좀 빠른 스피드를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깅화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 추천을 사실 잘 안 하긴 하지만 업로드하는 기점에서 봤을 때는 좀 날씨가 이제 풀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제가 자주 신는 이제 보메로를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왼팔에 보시면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네, 러닝 시계를 꼭 사야 할까요? 나중에 고인물이 됐다, 내가 이제 달리기에 좀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추천드립니다. 러닝 시계의 대표적인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차고 있는 코러스 아니면 가민, 뭐 순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에 순토는 조금 파워가 좀 약한 것 같고 코러스 아니면 가민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꼭 사야 하는 장비가 있을까요? 러닝 벨트도 그냥 가볍게 조깅하시거나 데일리 운동할 때 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닝 벨트는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닝 벨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닝에 관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짜 너무 궁금한 건데 개인적으로 요즘에 존2라고 해서 심박수 2영역 러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8분 페이스나 7분 페이스로만 뛰어도 존2는커녕 심박수가 160, 170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걷고 뛰고를 하세요. 그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존2라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달리기 자체가 어려운 스포츠가 될 수가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달리기하고 쉬고 달리기하고 쉬고를 반복해서 최대한 그 달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고 뛰기만 반복해도 러닝 실력이 좋아질까요? 일단 초보분들은 뭐 실력이 좋아지죠. 아무래도 한 1대1 비율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분 걸었으면 3분 뛰어보고 3분 걸었으면 또 3분 뛰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뛰어보시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 위주로 처음에는 운동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러닝을 시작했을 때는 주당 몇 회 정도? 한 번 뛸 때 어느 정도 거리로 뛰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처음이다 하면 한 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뛰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걷고 뛰고를 포함했을 때 30분에서 40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절반을 나눈다고 치면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뛰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자세로 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중심으로 내가 착지를 하고 있는 건가,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가 있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가면서 뛰고 있는지, 내가 막 허리를 제껴서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지 않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치는 중립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주변에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를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뭐 사교육을 들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클럽에 가서
또 거기에 계신 뭐 고수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러닝 수업을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러닝 수업이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정보를 모르겠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일단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좀 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각 브랜드에서도 지금 세션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 개인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클래스들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러너스테이션이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무료예요. 또 무료니까 비용에 또 부담 가지지 않으시고 거기서 또 이제 고급 또 스케줄 같은 것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러너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시켜주세요. 럼플이라는 어플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미리 부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추가적으로 상품 같은 것도 또 주거든요. 뭐 러닝화라든지 키라든지 양말까지 뭐 주는 그런 또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하시면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에 관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를 너무 뛰어보고 싶은데 요즘 대회 붐이잖아요. 그렇죠. 대회 정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마라톤 온라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다 일자별로 나와 있어요. 한 해 대회를 거기를 보시면 접수가 끝난 게 있고 접수를 아직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일정을 확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10km 마라톤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10km 마라톤에 도전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넌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 2달에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일단 달려보신 다음에 10km를 한 번에 연결해서 달리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근데 절대로 정량화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대회에 관한 질문인데요. 추천하는 대회가 있으신가요? 10km만 봤을 때는 런유얼웨이 대회가 핫하고 마음에 드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프 코스는요? 하프 코스는 서울 레이스나 서울 하프 마라톤 두 코스가 아마 기록 내기에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업다운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회를 추천을 드립니다. 풀코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풀코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마랑 동마를 서울에서 뛸 수 있는 도심에서 뛸 수 있는 풀코스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제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까지 생각하신다면 춘마 풀코스까지 3대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데 그 3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다른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과체중 러너면 꼭 살을 빼고 나서 러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살을 또 쉽게 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살을 또 급격하게 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러닝이들은 꼭 부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 부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신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정강이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부분 같은 경우는 착지를 했을 때 과도하게 발목을 올려서 뛰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아직 그 발목 부분이 힘이 아직 없을 때 그리고 탄력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하지 못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장경인대 같은 부분 같은 경우도 과사용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몸이 달리기 하는데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염증 반응이라든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접 겪어 나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신발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계속 본인의 특성에 맞게 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리커버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리커버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일을 좀 적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다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되면 사무직이신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아무래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으면 적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스트레칭과 폼롤러 아니면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부종을 뺄 수 있고 혈액순환을 잘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대회나 이런 걸 뛰고 나서 바로 이제 리커버리 슈즈, 뭐 샌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신어주셔가지고 열감을 빨리 빼주고 발에 이제 압박을 좀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질문지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질문지를 따와가지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담당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실력이 상승할 수 있도록 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답은 100%는 있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이것저것에서 팁을 얻고 나면 자기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pen eye, feel the waves cut through.